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유통이나 화장품 관련돼서 특히 이게 중국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신통치 않아? 또 어떤 경우는 또 주가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중국 관광객이겠죠. 한국에 유입되는 인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한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유입인 인원 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면 뭐 과거 대비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생각하죠. 작년 대비해서는 한 125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거의 들어오지 않은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뭐 누가 여행을 올 수가 있었습니까? 봉쇄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1250% 늘었다고 하는 거 의미가 여기다 의미를 두면 진짜로 안 되겠죠. 뉴스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과거 대비하면 월에 한 5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내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한 월별로 한 30%씩 증가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특히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 이런 것들을 갖다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 또 비자 받는 과정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계산을 해서 주가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작년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건 맞고요. 이미 반등이 올라온 부분은 충분히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를 들면 주가의 레벨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다만 유통 면세점 부분들에선 좀 이런 점들은 좋아진 거죠. 나이공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부분은 지금은 정도 수준이면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건 맞지만 주가의 폭을 2019년 정도 수준에서 약 한 30% 정도 업사이드만 보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100이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은 30%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한테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 매출은 전체 한 40에서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55% 정도가 대부분 중국계로부터 우리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좀 착안해 보시기 바라고요. 징중데이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8일 날 있었던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면 화장품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인기가 좀 떨어졌다, 순위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화장품 수입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과거보다 마이너스 17%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예를 들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주가도 지지부진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들 중에서 뭐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단체 관광객도 허용해 주겠다.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에루샤를 갖다가 지금 면세점에다 진입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성을 또 하죠. 그래서 조금 과거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겨우 뭐 이제 빚 갚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롯데백화점, 롯데계통들이 지금 면세점 매출은 가장 많은 회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5월달, 4월달 계속해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그닥 선행 지표가 좋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예를 들면 기대감 그런 걸 너무 크게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를 종목을 좀 투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항공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유통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의 상승폭이 2019년 대비로 비교하다면 아직도 수준은 많이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들이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 경쟁력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일부는 또 중국 내 회사들한테 화장품 시장을 뺏기고 세계적인 명품들한테 또 화장품 시장을 뺏기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화장품 업체는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면세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수준이 미달되고 있다라는 것들. 뭐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 전체의 50% 정도는 중국인이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무척 아쉬운 부분이겠죠. 주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대비해서 이 업종들은 그러니까 그 지수 올라간 것만큼 전혀 팔로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100이 올랐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만 업사이드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주식을 매수해서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런 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오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나 유통 이쪽은 지금의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하방도 경직이 되겠지만 상방은 더더욱이나 많이 경직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정 구간의 박스권을 두고 계절적 사이클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께서 그 박스권 사이에 트레이딩 하는 부분으로 더 접근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성수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구간에서 윗단으로 갈 거고, 9월달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뒤도 보지 말고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8월달까지만 즐겨보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출 범위를 과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과거로 생각하면 한 2조 원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한 1조 2천억 원 과거에 한 50% 정도 수준만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가 면세점 1위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는 3대 업체가 지금 나오는 매출이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면 2019년하고밖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는 지금 50% 정도의 매출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투자를 할 때 그 주식 주가도 올라가는 부분도 그 점을 좀 잘 생각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성수기가 도래하는 과정, 그러니까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휴가 시즌이 됐을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매출은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과거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는 거기에 한 70%, 80% 정도만 올라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 증가분이 과거 대비해서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밖에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약 7할 정도까지는 채워지고 있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채워지지 않는 매출. 이건 뭐 기대감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현재 상태로는 봐야겠습니다.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정책적 이슈죠. 중국에서 요번에 뭐 미중 합의도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단체 관광객 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죠. 뭐 중국 입장에서도 여행 뭐 이런 것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묶어둔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를 주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활동을 통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쿠폰 준다고 됩니까? 아니 비자 받고 뭐 이런 것도 엄청 힘든데 그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일단 여행사가 짜증나서 커버링 치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중국 한번 출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비자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비자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뭘 이렇게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화장품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북미 매출을 많이 내는 회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형 업체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중국을 배제하고는 절대 화장품 매출을 높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이면 틀림이 없다. 대부분 예를 들면 40%대 이상은 각 회사별로 중국 매출을 갖다 기준치를 두고 있는데 뭐 홍콩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중국 본토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내용들이 부진하고요. 또 면세점 같이 유통 부분은 중국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해서 30%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점 같은 데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선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바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과거처럼 유입인구가 뭐 15만 명에서 30만 명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폭만큼은 주가가 상당히 반영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면세점 매출에 대해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들이 화장품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고가품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 얘기 들었는데 맞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같이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중국 내에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도 다이렉트로 지금 중국 경기 시장이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내수가 좀 올라오는 뭐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P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향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 그 후에 예를 들면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유통 쪽에서 너무 예를 들면 서칭하고 찾고 다니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잘 보고 있다가 중국에서 뭐 단체 관광객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화장품 혹은 면세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투자를 보류해두는 쪽으로 그 이야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산업 동향 우리가 주말에 좀 체크해 놓고 나면 괜히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코스맥스,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좀 접어두자. 화장품, 유통, 특히 면세점 여기는 좀 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반기에 예를 들면 3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드려서 조금 반등했을 때 아마 알아서 잘 나오셨죠? 예, 그랬을 겁니다. 저도 뭐 한 10, 한 4% 정도 수익 나고 수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왔는데 반도체 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인데요. 너무 이쪽 부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또 눌림을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팩트를 좀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잘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있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더 좋아합니다. 화장품 경기 좋아지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급 현황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포커스해서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